병원에서도 응급실에 환자가 당도했을 때 모든 환자를 제쳐두고 1순위로 치료를 하게 되는 순서가 바로 이 뇌졸중 환자입니다. 그리고 많은 후유장애를 남기기 때문에 평생토록 계속 장애를 겪으면서 사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도 내가 미리 이것을 좀 알아챌 수 있다면, 또 뇌졸중이 시작되는 초기에 그 증상을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다면 골든타임 내에 병원을 당도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그 증상을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3가지 증상을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그중 첫 번째는 바로 안녕하세요. 신경과 전문의 장민욱입니다. 작은 신경과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고요. MRI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어서 다양한 뇌 검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발생하는 뇌졸중은 전조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 일생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의사들도 사실 이 혈관 질환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심근경색 때문에 갑자기 쓰러지는 것도 무섭지만 더욱더 무서운 것은 뇌경색은 65세 이상에서 발병했을 경우에는 1년 이내 사망률이 35%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많은 후유장애를 남기기 때문에 평생토록 계속 장애를 겪으면서 사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들에 비해서 뇌경색은 병원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특히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에 이제 간병 비용을 비롯해서 병원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뇌졸중의 연간 치료비가 대략 한 4천만 원 정도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뇌 건강을 잘 챙기는 것이 사실은 재테크를 제일 잘하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따라서 연세 드시면서 절대로 걸려서는 안 될 질환으로 저는 뇌경색을 1순위로 꼽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뇌졸중, 그 중에서도 뇌경색의 발생 비율이 높은데 뇌경색 환자의 약 20-30% 정도만 미리 전조 증상을 겪는 편입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7-80% 이상의 환자들은 바로 뇌졸중이 찾아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미리 이것을 좀 알아챌 수 있다면, 또 뇌졸중이 시작되는 초기에 그 증상을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다면 괜한 이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골든타임 내에 병원을 당도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그 증상을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3가지 증상을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그중 첫 번째는 바로 편측 마비입니다. 한쪽 방향으로 마비가 찾아오는 거죠. 얼굴과 팔다리가 다 같은 방향으로 마비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팔, 오른 다리, 그리고 또 오른쪽 입술이 이렇게 조금씩 처지게 되는 근육에 대한 위압감이 한쪽 방향으로 나타났다면 무조건 빨리 119를 불러서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이럴 때 손쉽게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은 함께 사시는 분에게 악력을 한번 이렇게 손가락을 달라고 해서 꽉 쥐어보는 방식으로 양쪽 손의 악력이 다른지 체크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고요. 깽깽이라고 하잖아요. 한쪽 발로 이렇게 점프를 뛰어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힘이 빠진 발에서 점프가 잘 안 되는 모습을 금방 캐치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신경과 진료실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환자분께 저희들이 시키니까요. 혹시 약간 힘이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거울을 보면서 하고 이렇게 앞면에 마비가 오는지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한 발로 점프를 좀 뛰어보시면은 금방 알아채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증상 알아두실 것은 바로 언어 장애입니다. 이 언어 장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구음 장애가 되는데요. 구음 장애는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발음이 제대로 잘 안 되는 현상입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오늘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라는 식으로 혀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또 구개음이라든지 또 순음 같은 것들이 제대로 발음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퍼, 터, 커 이런 종류의 발음을 저희들은 이제 시켜보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내가 좋아하는 노랫말을 한번 읊어보신다거나 아니면 애국가를 한번 불러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살짝 힘이 좀 빠진다거나 발음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면은 애국가를 한번 불러보면서 발음이 정확하게 되는지 스스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죠. 세 번째로 알려드릴 증상은 바로 박동성 이명과 함께 찾아오는 균형장애인데요. 흔히 이제 이석증이라고 해서 세상에 빙글빙글 도는 양상의 어지러움증과는 좀 다르게 그렇게 어지러운 것 같지 않지만 균형을 잡기 어려운, 마치 배 위에 균형을 잡으면서 서 있는 그런 상황처럼 마치 흔들리면서 내가 걷고 있다라는 이런 느낌을 많이 호소하게 됩니다. 근데 이럴 때 단순히 어지럽지만 않고 균형장애를 동반하면서 귀에서 박동성으로 삐 하는 방식으로 박동과 함께 찾아오는 이명이 있다면 이것은 뇌졸중 전조 증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박동성 이명 증상과 함께 어지러움증을 겪고 계신다면 급히 가까운 신경과 병원을 찾거나 대학병원으로 방문하셔서 뇌혈관 MRI 촬영을 해보실 것을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개 이제 혈관이 안 좋아지고 있을 때 나타나는 특징들을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이제 귓볼에 주름이 잡히기 시작하는 것은 탄력적 섬유질이 부족해진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심혈관 질환의 발병 가능성을 예측하는 인자로도 사용하지만요.
뇌혈관 질환 쪽 측면에서도 이 귓볼주름이 그 위험성을 좀 더 높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뇌압이 상승하고 있을 때 이 안구 쪽에 실핏줄이 터져서 빨갛게 결막이 충혈된다고 하죠. 그래서 빨갛게 결막이 충혈되는 경우가 좀 잦다면 일단은 안과를 방문해서 안쪽에 혈관들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시는 게 맞겠지만, 안과 쪽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나온다면 뇌혈관 질환이 발생하고 있는 전조일 수 있으니까 신경과 병원을 찾으셔서 뇌혈관 촬영을 꼭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내 가족이 또는 내 부모에게 이런 비슷한 증상들이 발생해서 나에게 연락이 온다면 일단은 주저할 거 없이 곧바로 119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운전을 해서 병원을 찾아가는 것만큼 또 위험한 게 없습니다. 이 뇌졸중이 찾아오고 있을 때는 매 순간마다 계속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걸을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혈관이 더 많이 막히면서 쓰러지시고 또는 의식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따라서 이런 증상이 조금이라도 그 낌새가 느껴진다면 곧바로 119를 부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119 대원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증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면은 대원들도 이것이 뇌경색을 시사하는 소견이구나라는 걸 알아채고 골든타임 내에 환자분을 이송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119에 신고를 하면 병원까지 당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채 30분이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도 상당히 빠르게 이송이 된다는 장점이 있고, 이 응급의료 체계가 상당히 잘 갖춰져 있는 만큼 119 대원에게 연락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이렇게 촌각을 다투는 이유는 뇌혈관이 막혔을 경우에 뇌신경세포가 대략 한 1분에 180에서 190만 개씩 죽어나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10분을 허비하지 않는다면 대략 2천만 개에 가까운 신경세포를 되살리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야 되는 게 바로 골든타임이 적용되는 뇌경색, 뇌출혈이 해당되겠습니다. 병원에서도 응급실에 환자가 당도했을 때 모든 환자를 제쳐두고 1순위로 치료를 하게 되는 순서가 바로 이 뇌졸중 환자입니다. 따라서 환자분들도 뇌졸중의 골든타임 4시간 반을 꼭 기억하셨다가 증상이 발생한 지 4시간 반 이내에 병원에 꼭 당도하시는 것을 목표로 119에 신고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뇌질환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취해야 될 중요한 일은 뭘까요? 바로 미리미리 혈관 건강을 챙겨두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의 뇌혈관 나이는 어느 정도로 들어가고 있는지, 또 젊은 시절에 담배를 피셨고 또 음주도 자주 하셨던 분들이라면 나이가 들어서 동맥경화가 발생할 가능성도 무척 높습니다. 또 10년 이상 고혈압을 앓았다거나 당뇨나 고지혈증 진단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역시 동맥경화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죠. 이런 위험 요소들을 조금이라도 갖고 계신다면 적어도 5년에 한 번꼴로 뇌혈관 촬영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MRI 촬영도 이제 급여화가 많이 돼서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촬영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라면 반드시 5년에 한 번씩, 또 내가 젊어서부터 그런 질환들을 좀 알아왔던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이 좀 있었던 분들이라면 적어도 5년에 한 번씩은 뇌 MRA를 찍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검진 이외에도 실천하면 좋을 만한 습관은 역시 운동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젊을 때는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라고 권고하고 있고, 또 나이 들면서는 근력 운동을 많이 하라고 말씀드리는데요. 특히 연세가 들어가실수록 근력 저하가 상당히 심해지고 근손실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근육이 빠지기 시작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다는 건데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질 때 함께 고지혈증도 따라오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맥경화는 훨씬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평상시에 근력을 지킬 수 있도록 근력 운동을 병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여성분들이라면은 가볍게 계단을 올라가는 정도만으로도 허벅지의 근력을 좀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남성분들이라면 저는 밸런스도 같이 좀 맞출 수 있도록 바깥에서 날씨 좋을 때 자전거 운동을 좀 해보시는 걸 많이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균형도 좀 잡아야 되고 또 맑은 바람을 좀 맞으면서 운동도 시원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기분 좋게 허벅지를 좀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좋은 근력 운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로 운동하기는 싫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TV 보시면서 이 허벅지를 좀 단단하게 하실 수 있는 동작으로, 보통 이제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시잖아요. 소파에 앉은 상태에서 발가락을 이렇게 오므리는 동작, 그러니까 발을 앞으로 쭉 뻗어서 발가락을 오므리는 동작을 하시면은 종아리가 좀 단단해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동작을 양쪽 번갈아 가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집에 수건 같은 거 하나를 마루에 깔아놓고 발가락으로 수건을 이렇게
개보는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발가락 끝으로 수건 한쪽 끝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조금씩 접어가면서 개보는 연습을 하면 이 발바닥 안쪽의 근육들이 상당히 많이 발달이 되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종아리 근육도 조금씩 좋아질 수밖에 없고 이 전체적인 펌핑 작용이 좋아집니다. 우리가 종아리 근육을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발가락 운동만으로도 종아리 근육을 좀 키울 수 있으니까 TV 보시면서 또 이 영상 시청하시면서도 조금씩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한 식생활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평상시에 먹는 음식의 비율과 구성을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한국인들은 대개 이제 밥심으로 많이 살잖아요. 그래서 밥이나 빵과 면으로 되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빵이라든지 국수와 같은 한번 가공된 탄수화물을 섭취할 때 혈당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공된 형태의 탄수화물 섭취는 가급적 줄이시는 것이 좋고요. 이 빵 좋아하시는 분들이 크루아상이나 요즘 유행하는 이제 소금빵들도 많이 드시는데 이 크루아상이나 소금빵 같은 경우는 안쪽에 버터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데 이 버터가 바로 동물성 유지방으로 만든 거잖아요. 여기에는 포화지방도 상당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이라면 이런 종류의 버터가 많이 들어가 있는 빵은 일주일에 딱 2개까지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40에서 50% 정도를 탄수화물을 섭취하시고 나머지를 좋은 지방과 단백질을 섭취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예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제한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렇게 했을 경우는 우리 뇌가 소모하는 이 포도당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뇌의 피로감도 높아지고 오히려 치매 발병률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죠. 따라서 적절한 탄수화물을 건강하게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단백질 섭취원으로는 저는 생선과 해산물을 많이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게 되면은 뇌 영양제로 알려져 있는 포스파티딜세린 같은 성분들도 바로 그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불포화 지방산과 함께 섭취할 수 있는 건강한 반찬으로 고등어 조림이라든지 고등어 찜 같은 것들 아주 좋고요. 저는 꽁치 통조림도 좀 즐겨서 먹는 편인데요. 간단하게 김치찌개 끓이면서 꽁치 이렇게 몇 개 넣어서 먹으면 아주 맛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뇌졸중을 예방하는 아주 좋은 식생활이 될 것입니다. 평상시에 달걀을 좀 즐겨 드신다면 아침에 달걀을 아보카도유나 올리브유로 프라이팬에서 대략 한 150도에서 160도 정도의 온도로 달걀 후라이를 해가지고 먹으면 정말 맛있는데요. 저는 고기 위에다가 들기름을 한 숟가락 이렇게 딱 끼얹어서 드시는 습관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지방과 좋은 단백질을 한 번에 섭취하실 수 있는 그런 간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뇌 건강을 위해서 추천드리는 영양제 딱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저는 은행잎 추출물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말초 혈액 순환 개선을 위해서 왜 손발 저린 분들이 많이 드시는데요. 성분으로는 이제 깅코 빌로바라고 하는데요. 이 깅코 빌로바 성분이 들어있는 각종 다양한 영양제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루에 약 80mg에서 많게는 한 240mg까지 복용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말초 혈액 순환이 좋아지고 또 뇌혈관의 발달에도 상당히 좋은 측면에서 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을 예방하기도 하고 또 치매를 어느 정도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은행잎 추출물의 영양제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